언니가 돌아왔어요. 남편 상훈의 전화를 받은 순간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30년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희는 20살이던 어느 여름날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편지도 연락도 없이,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차를 몰아 남편이 운영하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언니, 밤마다 꿈에서 봤던 그 얼굴.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별장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정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30년 전 따뜻했던 언니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증오와 원망,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잘 지냈니, 정화야? 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내 것을 찾으러 왔지. 내 것? 정화는 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언니는 돌아서서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언니가 돌아온 건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별장 2층 객실에 머물고 있는 언니. 바로 아래층 자신의 침실에 누워 정화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남편 상우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정화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정화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정화가 나타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은 잘 왔어? 언니도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응. 30년 만에 돌아온 집인데 어떻게 편히 자겠어? 정희는 빈정거리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정화야.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너 행복했니? 지난 30년간? 언니 무슨. 대답해. 행복했냐고.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눈엔 분명한 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겠다. 넌 모든 걸 가졌으니까. 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 온 거예요? 정확히 언제 연락했어요? 상우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3주 전쯤. 갑자기 전화가 왔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내가 놀랄까봐. 그리고 정혜 씨가 부탁했어.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정화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말을 흐리는 모습이. 하지만 더 캐묻기 전에 언니가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 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식사 도중 언니가 말했습니다. 상훈 씨, 그동안 사업 잘 되셨다면서요? 별장도 이렇게 멋지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 덕분이겠죠. 정화가 옆에서 잘 내조해 줬을 테니까. 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화는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습니다. 내조, 아내. 그 단어들을 언니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지 뭐. 너처럼 안정된 삶은 아니었어. 언니, 괜찮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화는 언니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 젊은 시절의 언니 그리고 상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정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사진들 봤구나. 등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언니는 문 앞에 기대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궁금해? 그게 뭔지? 정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정희와 상훈이 석양을 배경으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21살 때 찍은 거야. 상훈이랑 처음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 상훈은 원래 내 남자였어. 내가 먼저 만났고 내가 먼저 사랑했지. 거짓말.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 상훈한테 직접 물어봐. 그가 30년 전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언니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손 떼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뗐습니다. 왜 그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상훈 오빠는 저랑 대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 언니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요. 맞아. 나는 집을 나갔지. 왜 나갔는지 알아? 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상훈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나 대신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우리 셋은 같은 대학 다녔어. 나는 3학년, 상훈은 2학년, 너는 1학년이었지. 나랑 상훈은 1년 동안 만났어.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훈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너를 처음 본 날. 너 기억나?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잖아. 하얀 원피스 입고 정원에서 책 읽고 있던 거. 정화는 기억났습니다. 그날 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던 날. 하지만 그때 자신은 그가 상훈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대학교에서 다시 만났을 때야 알았습니다. 상훈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 나한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3개월 뒤 내게 말했지.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게 접니까? 그게 너였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난 상훈한테 물었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그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리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언니,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1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래서 매일 울면서 그를 찾아다녔어. 그리고 어느 날 봤지. 상훈이랑 너랑 함께 있는 걸. 정화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 도서관 앞에서 상훈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웃고 있더라. 행복해 보이더라. 상훈이가 나한테 보여주지 않던 그 표정으로 너를 보고 있더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난 집에 왔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어. 상훈이랑 헤어졌다고. 근데 알아?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남자 별로더라. 그게 엄마가 한 말이야. 위로 한마디 없이. 그리고 다음 날 내가 말했지. 상훈이란 선배를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 같다고.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언니 전 남자친구인 줄 몰랐다고? 정말?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어차피 상관없어. 결과는 같으니까. 넌 그를 가졌고 난 모든 걸 잃었으니까. 언니, 하지만 너희는 사랑했다고? 진짜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정의가 소리쳤습니다. 난 상훈 잃고 집안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받고 결국 집을 나갔어. 20살에 아무데 갈 곳도 없이. 너희가 결혼 준비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 정화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면 다야? 모르면 괜찮은 거야? 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더 가관인 건 너희 아들. 진우가 왜요? 진우. 28살. 잘생기고 똑똑하고 효자지. 내가 못 가진 모든 걸 가진 아이. 언니의 목소리가 비틀렸습니다. 난 아이도 못 낳았어. 아니, 못 가진 게 맞겠지. 평생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못 만났으니까. 30년 동안 허드렛 일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남으면서 난 계속 생각했어. 정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예쁜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랑 건강한 아들이랑. 언니, 부러웠어. 아니, 미워했어.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간 내가. 정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눈물조차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야. 내 것을 되찾으러.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어? 상훈도, 이 집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것들이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 씨, 오, 상훈. 때마침 잘 왔네. 당신이 직접 말해줘. 30년 전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야, 말해주세요. 사실이에요? 언니 말이 다 사실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정화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화는 며칠 동안 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 그가 자신 전에 언니와 사귀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언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화야,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하지만 정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화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들어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말이 맞아. 나는 원래 정혜 씨를 만났었어. 대학교 2학년 때. 정화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밝고 적극적이고 나를 많이 좋아해줬어. 그래서 사귀게 됐지. 하지만 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적어도 나는. 정화가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는 나를 많이 좋아했어. 너무 많이. 그게 부담스러웠어. 난 아직 어렸고 뭐가 사랑인지도 잘 몰랐어.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정희 씨는 자꾸 미래 얘기를 했어. 결혼, 아이, 가정.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아니. 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어. 정혜 씨 집에 놀러 갔다가 너를 봤어. 책 읽고 있는 너를. 그날 우리는 인사만 나눴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넌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 난 혼란스러웠어. 정혜 씨와 사귀는데 왜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 정희 씨한테도 너한테도. 그런데 정희 씨는 더 매달렸고 나는 더 숨막혔어. 상훈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 때 정희 씨랑 헤어졌어. 정확히는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 내 동생 생각난다고? 그 뒤로는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 근데 개강하고 학교에서 우연히 너를 봤어. 도서관 앞에서. 너는 나를 알아봤어. 그날 정혜 씨 집에서 본 오빠라고. 정화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선배. 친절하게 인사해준 사람. 처음엔 그냥 선배 후배로 지내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널 자꾸 보게 됐고 말 걸게 됐고 좋아하게 됐어. 진짜로. 너는 정혜 씨랑 달랐어. 조용하고 차분하고 부담스럽지 않았어. 너랑 있으면 편했어. 저도 오빠가 좋았어요. 정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언니 전 남자친구인 줄. 언니는 남자친구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름도 얼굴도. 그냥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헤어졌다는 것도. 나도 몰랐어. 내가 정희 씨 동생인 줄. 성이 같아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확신은 못했어.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어. 비겁하네요. 정화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맞아. 나는 비겁했어.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알게 됐어. 내가 정희 씨 동생이라는 걸. 학생증에서 주소를 봤거든. 근데 난 헤어지지 않았어. 왜요? 널 사랑했으니까. 상훈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정희 씨한텐 미안하지만 난 너 아니면 안 됐어.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됐는데요? 언니가 우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 정혜 씨가 우릴 봤어. 그리고 나한테 찾아왔어. 카페에서 만났어. 상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울고 있었어. 왜 하필 내 동생이냐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내 동생이냐고. 난 대답할 수 없었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게 다예요? 아니, 정혜 씨가 부탁했어. 정화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는 게 더 싫다고. 그래서 동의했어. 우리가 만났던 것 비밀로 하기로.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그랬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근데 정희 씨는 변했어. 그 뒤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몇 달 뒤 너한테 들었어. 언니가 가출했다고. 난 그게 내 탓이라는 걸 알았어. 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 근데 말 안 했죠. 응, 말 안 했어. 그땐 우리가 너무 행복했어.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 비겁한 거 알아. 근데 난 그냥 너랑 계속 있고 싶었어.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해서였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인생이 망가졌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화야,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야죠. 알려주셨어야죠. 그럼 저라도 언니를 찾았을 거예요. 사과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못했을 거야. 넌 날 떠났을 거야. 정혜 씨 때문에. 넌 그런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신 거예요?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것도 있어. 근데 더 큰 이유는 정혜 씨 부탁이었어. 정말이야. 정혜 씨가 그랬어. 자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내가 그랬어. 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계단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난 정말 그렇게 말했어. 상훈한테, 정화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언니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내 동생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가해자가 되고 싶었어. 그냥 질투 많은 언니, 동생 행복 못 봐주는 나쁜 언니로 남고 싶었어. 피해자보다는 그게 나았어. 언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자꾸 억울해지더라. 내가 왜 숨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그냥 먼저 만났을 뿐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야. 너희한테 말하려고. 나도 있었다고. 나도 아팠다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아프게. 정희는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을 전전했다고. 그러다 식당에서 일했고 술집에서도 일했다고.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항상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고. 한 번은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5년 정도 만났는데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청혼하던 날 난 울면서 도망쳤어. 왜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너희가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이상하지? 근데 진짜 그랬어.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됐어.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은 괜찮았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 평온했어. 근데 올해 초에 그 카페가 망했어. 빚만 잔뜩 남고 그때 문득 생각했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응. 처음엔 진짜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 인생도 망가뜨리고 싶었어.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희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넌 예전 그대로더라. 착하고 순수하고 날 보는 눈빛에 아기가 없더라. 그게 더 힘들었어. 언니, 미안해, 정화야. 내가 너한테 끔찍하게 굴었지. 아니에요. 아니긴. 나 완전 악역이었잖아.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상훈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솔직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됐어요. 이제 와서 뭐,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상훈 씨, 정희가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나랑 헤어지고 정화랑 결혼하실 거예요? 상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정직한. 알겠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봤습니다. 너는?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정화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도 오빠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를 알았다면 그 사랑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불행했겠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언니는 덜 불행했겠죠.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넌 내 동생인데. 정희가 정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정화야.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어. 사실 너한테 화났던 게 아니라 운명한테 화났던 건데. 너한테 화풀이 했어. 언니도 미안해요. 제가 언니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빼앗은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누구 탓도 아니야. 두 자매는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다. 그 말은 정직했지만 동시에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언니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기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정화는 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장 뒤편 숲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계획은 없어. 여기 더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새로 시작하는 거. 고마워. 근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 응. 너희를 용서하는 시간. 아니, 나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 정의가 멈춰섰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미워했어. 왜 더 예쁘지 않았을까? 왜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왜 상훈을 붙잡지 못했을까? 근데 이제 알겠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더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니.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려고. 그리고 너희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화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언니. 천천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함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별장에 머물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가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의 아들 진우가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안녕. 이모야. 정희는 진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훈과 너무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화도 닮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모가 오랫동안 해외에 계셨다고. 정화와 상훈은 진우에게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모가 돌아왔고 한동안 함께 지낼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래, 오래 있었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셨죠? 응, 내가 태어나기 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진우는 이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정희는 가능한 선에서 대답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식사 후 정희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 키웠네. 감사해요.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이젠 괜찮아. 진짜야. 언니,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제부터라도. 다음 주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떠날 준비였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일단 서울로 가서 작은 일이라도 구해볼까 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 근데 내 힘으로 하고 싶어? 이번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자로 살았어. 이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연락은 할 거죠? 당연하지. 이제 우린 자매잖아. 진짜 자매. 떠나는 날 세 사람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가벼운 짐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희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정희는 정화를 안았습니다. 잘 살아, 동생아. 언니도요. 꼭 행복하세요. 응, 노력할게. 차에 탄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와 상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점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노력해야지. 네. 두 사람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상훈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상훈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함께 살 것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날들이 있을 뿐입니다. 6개월 뒤 정화는 정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은 꽃집 열었어. 주소 보낼게. 시간 되면 놀러와.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꼭 갈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동생.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끝나고 뭔가 시작되는 계절. 그들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아팠지만 치유되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고통과 치유.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의도 정화도 상훈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이해를,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기로 한 것.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